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오늘 금융시장을 출렁이게 한 깜짝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외화 지급 준비율을 낮춘 것인데 그 의미와 배경이 무엇일지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권용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이 오늘 외화 지준율을 깜짝 인하했습니다. 네, 먼저 지준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네. 지준율, 즉 지급 준비율은 금융사가 고객에게 받은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아둬야 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준율을 인하를 하게 되면 중앙은행에 쌓아둬야 될 금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시중에는 이제 유동성이 풀리게 되겠죠. 외화 지준율을 인하를 하게 되면 중앙은행에 쌓아둬야 할 외화의 규모는 줄어들게 되고 네네. 시중에 풀리는 외화의 규모는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 시중의 외화가 늘어나게 되면 외화, 즉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달러와 교환되는 중국 위안화의 경우에는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위안화가 크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위안화 약세를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게 이번 외화 지준율 인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최근까지 위안화는 왜 약해지고 있었느냐 보면 네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생각보다 좀 길게 이어갈 가능성이 좀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심각하죠. 최근에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또는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면 네. 글로벌 자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예금을 할 때 시중은행들 중에 예금이자가 낮은 곳보다는 예금이자가 높은 곳을 더 손에서 돈을 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도 똑같은 이치로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즉 위안화를 팔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달러를 사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위안화 가치는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위안화 약세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더 내리자니 위안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화 지준율에까지 손을 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경기를 봤을 때는 지금 경기부양책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경기부양책을 쓰면 중국의 금리가 내려가게 돼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안화 가치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위안화 약세 흐름에 부채질을 하게 되는 셈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 방편으로 외화 지준율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됐는데 네. 그 현재의 중국 경기 상황 그리고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위안화 약세라는 그 큰 기조, 큰 흐름을 뒤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조치가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라는 설명이었고, 네. 다음 뉴스는 한국 라면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 좀 딱딱한 환율 얘기를 하다가 라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앵커님은 최근에 드신 라면이 뭔가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먹은 지 오래돼서. 그래요? 라면 잘 안 드시나요? 저는 여름이라서 비빔면을 좀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비빔면 좋아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는 15일이면은 한국 라면이 탄생한 지 60주년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 라면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보면 네. 삼양라면 창업자인 전중윤 명예회장이 네네. 1961년도에 남대문에서 사람들이 그 꿀꿀이죽을 먹기 위해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창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전 명예회장은 일본에서 먹어본 인스턴트 라면을 떠올리면서 창업을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시작된 한국 라면의 역사가 1980년대를 맞아서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네네. 농심의 너구리, 안성탕면, 신라면 등이 80년대에 출시가 됐었고 네. 그 팔도도 84년에 비빔면을 내놨고 비빔면이 84년도에 나온 네, 거군요. 꽤 오래됐죠. 네. 그리고 오뚜기는 1988년에 진라면을 선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80년대에 한국 경제가 아주 급성장하기도 했고 네. 또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런 것들을 개최하면서 한국 라면이 크게 성장하기도 했는데 네. 그러다가 89년에는 우지 파동이라는 위기를 겪기도 해요. 예. 공업용 우지, 즉 공업용 소기름으로 라면을 튀긴다는 어떤 익명의 투서가 검찰에게 전달이 됐고 네. 그 기업 관계자들이 또 구속이 되고
그런 사건이 좀 있었는데 삼양라면이었죠 당시. 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삼양라면이 조금 위상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 당시 전문가들은 우지를 사용한 라면이 인체에 무해하다라고도 발표가 됐는데 네. 그 논란이 좀 쉽게 잦아들지는 않았었고요. 네네. 그렇게 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라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한류를 타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그 라면 수출액을 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 연속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7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7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 현재까지 라면 수출 성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성적은 작년 실적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요. 네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라면 누적 수출액이 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를 보면 무엇보다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면서 한국 라면을 먹는 모습들이 세계인들에게 좀 많이 노출됐고 네네. 그렇게 되면서 한국 라면이 세계인의 관심을 좀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영화 기생충에도 짜파구리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너구리와 짜파게티를 같이 먹는 그런 모습이 많이 화제가 됐었죠. 네네. 이런 인기 속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이 또 치열한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의 1위가 농심인데 2위 자리를 두고 지금 경쟁이 치열해요. 지금 오뚜기가 2위였는데,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오뚜기가 2위였는데 네. 최근에 삼양식품이 많이 따라와가지고 지금 거의 차이가 거의 미세한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진라면을 만든 곳이 오뚜기죠. 그렇죠. 네네. 오뚜기가 최근에 좀 해외 사업이 좀 부진하면서 좀 네. 주춤한 사이에 그 라면의 원조 삼양식품이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으로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K 합니다. 매운맛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좀 시총을 좀 크게 늘렸는데 네네. 올해 들어서 오뚜기 주가가 20% 넘게 좀 급락을 했는데 예. 반대로 삼양식품은 50% 넘게 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그러니까 주가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네요. 그 인기가.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라면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흥미진진해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K 라면 해외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마침 8월 무역 수지가 발표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습니다. 잘 나왔습니까? 라면과 달리 한국 수출 전반의 좀 실적은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출이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네. 무엇보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좀 뼈아픈 부분입니다. 네. 반도체의 8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넘게 줄면서 13개월 연속 감소를 했고요. 네. 반도체 가운데서도 주력 분야인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로 한 20% 후반대로 줄었고요. 네. 특히 8월 달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30% 넘게 줄면서 좀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중국 지역적으로 보면 중국 그리고 물품으로 보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네. 수출이 거의 1년째 계속 부진한 모습인데 그런데 이번에도 적자는 아닌가 봅니다. 네, 수출이 줄었는데 수입이 더 크게 줄면 우리가 불황형 흑자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불황형 흑자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 단가가 낮아졌고 그게 전반적인 수입액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네. 그 무역 수지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인데 그 반도체 수출 부진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메모리 감산 효과가 이제 가시화되고 반도체 가운데서도 고성능 제품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그러니까 점진적이라는 단어가 참 쓰기 쉬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비슷해도 그냥 점진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조금은 비관적입니다. 네.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석유화학이나 디스플레이 등 그 한국 수출의 주력 산업들이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지금 굉장히 좀 경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수출도 하반기에 상장하고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도 여전히 크게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권 소식인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서 금리를 내려줬는데 이게 은행별로 차이가 좀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객들이 은행을 상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처음 받았을 때보다 자신의 신용 상태나 빚을 갚을 능력이 더 좋아졌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금리 인하 요구권은 지난 2019년부터 법으로 제정이 돼서 고객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그런 권리이기도 한데요. 네. 금융회사들이 그동안은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좀 덜 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네. 올해 상반기 동안 이런 은행들이 고객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어느 정도 처리했는지 그 실적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제일 많이 깎아준 은행 어디였습니까? 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를 평균적으로 가장 크게 인하한 곳은 신한은행이었고요. 네. 신한은행은 평균 0.4%포인트 정도 내려줬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 NH농협, KB국민, 그리고 우리은행 순이었는데요. 네. 국민과 우리은행은 0.1%포인트 정도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찔끔 내려주는데 그쳤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자를 감면해준 총 금액을 네. 금리 인하 수용 건수로 나누면 네. 한 건당 얼마나 이자를 감면해줬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계산해 보면 하나은행이 한 건당 19만 원을 감면해줘서 가장 크게 이자를 감면을 해줬고요. 네네네. 가장 감면액이 적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하나은행이 한 3분의 1 정도에 그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얼마 전에 저희 취재 파일에서도 다뤘던 사안인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이매진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결국 최종 관문을 통과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매진이라는 곳은 미국에서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디스플레이 업계를 주도하는 업체인데요. 네. OLED는 액정과 달리 그 자체적으로 빛을 발산하는 유기 물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OLED TV 그 광고를 보면 화면 옆에서 봐도 화질이 똑같다, 화질이 그대로다 이런 광고 홍보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또 그런 이점과 더해서 제조 공정도 간단해서 가격 경쟁력도 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런 OLED 디스플레이의 선두주자인 이매진이라는 곳을 이제 거의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네네. 인수의 막바지 관문인 이매진 주총 승인을 통과했습니다. 네. 이매진 자사주주들은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인수되는 것에 대한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매진을 인수하기 위해서 최초 인수가보다 2배나 높은 인수가를 제시한 것으로 최근에 그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너무 낮은 가격에 사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2배나 높은 가격을 주고 샀을 정도면 이 인수하려는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매진이라는 곳의 기술력을 또 높게 평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좀 뜨는 분야가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그리고 혼합현실, MR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포괄하는 개념이 XR이라고 확장현실이라고 하는데 이매진이 이 XR 기기에 대한 핵심 부품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지난 2001년부터 개발을 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이런 이매진의 기술력으로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에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